자, 거기 제재 소개 한번 볼게요. 자,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고 오늘이 아마 영서는 첫 시간이라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자, 가자. 수호제기는 조선시대 실학자, 자, 정약용 동그라미. 자,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이어진 자, 유배 생활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필자가 자기 응시를 통해, 말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자기 응시를 통해 거기다가 밑줄 쳐. 자, 두 글자 적으세요. 성찰이라고 적으세요. 성찰을 통해서 자,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필자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자, 고난과 시련 밑줄 쳐. 자, 거기다가 우리가 유배라고 적으세요. 유배라고 적으시고 가로 열고 귀양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유배 귀양.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자, 밑에 제재 개관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건 옛날 수필입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한문으로 썼어요. 4대부니까 당연히 한문으로 썼겠지. 한문 수필. 자, 그래서 이 수필의 종류를 우리는 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격은 성찰적이고요. 성찰 동그라미. 성찰은 무조건 깨달음으로 갑니다. 성찰. 자, 그 다음에 교훈. 자, 교훈 우리가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회고라는 것은 과거라는 뜻이야. 과거를 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다. 자, 이 성격은 무조건 중요하니까 별표 딱 치셔야 됩니다. 성찰, 교훈, 회고. 자, 이거 한 방에 설명해 줄게. 자, 칠판봐. 자, 어떠한 개인이 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찰을 합니다. 자, 성찰을 하고 그에 대한 자, 깨달음을 던져줘. 이때 이 성찰 안에서 뭐가 있냐면 회고가 여기서 나와요. 이 회고라는 것은 자, 과거를 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이 깨달음의 의미는 자, 긍정적인 것은 당부하고 권고하라는 뜻이고요. 당부하고 권고, 이 권유하고 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녀석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훈성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오늘 밤을 새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밤새가지고 아마 발음이 많이 셀 거예요. 좀 이해해주고 글씨도 조금 막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적으세요. 경험, 성찰, 깨달음. 이 선지 하나 나올 겁니다. 무조건. 이 작품은 사실은 이 작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윤동주, 그 다음에 이상, 이런 사람들의 시까지 함께 봐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선은 진도를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시를 확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할 겁니다. 물론 외부 지문 자체가 요즘에는 탈교과예요. 탈교과. 우리 그 국왕은 폭삭 소가수다가 또 데이식스가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데이식스의 가사가 이렇게 실린 그래서 완전히 이제 탈교과 이런 식으로 가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자,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하면 본질만 자, 기초만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자, 특징. 자신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자, 반성 동그라미. 그래서 이 회고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반성이 나오게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반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성 동그라미 잡고, 자, 자문자답. 자, 자문자답 밑줄 치고 별표. 지가 묻고 지가 답합니다. 자문자답. 자, 그리고 의문에서 출발해요. 의문 동그라미. 자, 깨달음 동그라미. 자, 그래서 밑줄 쳐. 독자의 공감 유도.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경험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죠? 경험 니꼴 뭐예요? 체험입니다. 경험 니꼴 체험.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한문 문학이 눈에 들어와야죠. 왜? 한문 수필이라고 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오른쪽 배경 지식 한번 볼게요. 자, 배경 지식에서도 우리가 선지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 자, 교술갈래 동그라미. 이런 걸 보통 이제 수필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후려치는데, 자, 화자나 서술자가 자, 허구에 창작된 내용을 전달하는 시나 소설과는 달리, 즉 누가 화자나 서술자가 허구에 창작된 내용을 전달하는 시나 소설,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자라고 해요. 소설에서 뭐라고 해요? 서술자라고 해요. 만약에 자, 우리가 극이나 이런 수필에서 서술자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화자는 운문이고요. 자, 화자는 보통 이제 시, 바로 이제 운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 자, 서술자는 우리가 이제, 산문, 즉,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소설. 자, 이걸 우리는 서사문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위에는 운문문학, 자, 밑에는 서사문학. 자,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 자, 필자가, 자, 필자 동그라미, 필자 동그라미, 자신의 경험 동그라미, 자, 깨달음 동그라미, 자, 밑줄, 직접 이야기하는 갈래, 밑줄 칩니다. 직접 이야기하는 갈래.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서, 자, 형식이 자유롭고, 밑줄.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자유로운 형식. 자, 그래서 여기 형식이 자유롭다에 하나 더 적어줘. 형식이 자유롭다에 어떤 거 적어주냐면,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무형식의 형식. 무형식의 형식. 형식이 자유롭다. 무형식의 형식.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 개성. 자, 개성이 중요합니다. 자, 개성 동그라미.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 가사, 편지, 야담, 기행, 일기, 수필, 비평. 이때 가사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가사 여러분들 혹시 뭐 송미인곡, 사미인곡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운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도 수필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가사 쪽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자, 수호제기 정약용. 자, 가자. 자, 먼저 기부터 합니다. 자, 기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위에 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승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결 동그라미. 자, 됐죠? 자, 즉 기승전결로 나눠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기. 여기는 글을 쓰는 동기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자, 가자.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집에다가 이름을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뭐 청와대 뭐 이런 것처럼 오죽헌 이런 것들 다 집 이름입니다. 사임당 이런 것들 다 집 이름이에요. 자, 수호제. 수 지키다. 오 나. 제 집 이런 뜻이야. 나를 지키는 집은 자, 나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왼쪽 아래에 두 가지 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본질적 자라고 우리가 볼 건데, 본질적 자 똑같은 말들, 반성적 자, 그 다음에 내적 자, 그 다음에 이상적 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자, 우린 나중에 윤동주, 이상 이런 사람들 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모 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세모 치는 것들은 우리는 거기에 이제 현상적 자로 여기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현상적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적 자. 자, 그 다음에 현실적 자.
자, 그리고 일반적 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 이렇게. 이 네 가지. 그래서 각기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본질, 반성, 내적인 것은 보통 이제 양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내적, 그 다음에 이상적. 다 긍정적인 거고요. 이쪽은, 자, 지금 현실에 내가 억압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됐죠? 그래서 순응하는 자. 그래서 여기는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가자. 자,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자, 의아하게 여기며, 자, 거기다 뭐라고 쓸까? 자, 의문이라고 쓰세요. 가로 열고, 의문, 의아하게 여기며, 자, 가로 열고, 의문. 선생님 오늘 빠르게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좀이라도 틈이 있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아, 왜요? 밤을 샜지? 공부하다 보니까 밤을 샜어요. 재수없지?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밤을 새버렸어. 동이 트는 거야. 한 5시 정도 됐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뭐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야지. 근데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5시에 나왔어요. 5시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내내 우주인이 될 것 같아. 기지 둥둥둥 이렇게 뜹니다.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자, 그 다음 갈게. 나와 단단히 맺어져. 자,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나, 동그라미. 근데 이 책이 되게 친절해. 왜 친절하냐면, 본질적 자, 이상적 자 같은 경우는 다 따옴표로 묶었어. 이 수호제기가 이 책 말고도 고2, 고3 책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나마 가장 친절해요. 가장 친절합니다. 자, 그래서 따옴표로 묶은 건 다 본질적 자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팍 치시면 돼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자, 나 동그라미. 눈에 확실히 보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왜 학교 시험 나올 때는 여기 따옴표 없을 테니까. 자,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수호제의 의미를 의아해 했던 자, 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의문을 자,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기에 대한 내용은 큰 형의 서재에 붙은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동그라미. 의문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됐습니다. 자, 밑에 승으로 갈게요. 승. 장기로 귀양 온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장기가 바로 유배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배지. 자, 장기 세모. 귀양을 온 이후에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었는데, 무슨 얘기야? 성찰했었는데, 이런 뜻이죠? 성찰이라고 쓰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자, 깨달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는 벌떡 일어나 유레카 이렇게 외칩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나 동그라미. 거기다 별표 하나 하세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는가? 자, 있겠는가? 그러니, 자, 이건 뭐야? 다시.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 그러니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도 무슨 얘기야?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없다. 자,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줄 갑니다. 밭 세모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 세모 잡으세요. 내 동산에 자, 꽃나무 세모 잡으시고 과실나무 세모 잡으시고 이것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뽑아갈 수 없어.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거든.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자, 책 세모 잡으세요. 옛날 사람들이 보는 책은요, 성현의 경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들 성경도 경전이거든요.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누구의? 바로 이제 예수의 어떤 행위들을 담은, 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맹자의 행위, 행적, 공자의 행위, 행적, 이런 것들을 담은 책들을 읽었어. 그것을 우리는 성현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성현의 경전은 자, 세상에 퍼져서 물과 불처럼 흔한데, 자, 물과 불처럼, 자, 거기다 밑줄 치고, 자, 직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가 사용됐니? 네, 이렇게 직유법 사용됐어. 자,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밑에다가 적으세요.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해석해야 돼. 어떻게?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서리법 아이들이 많이 어려운데요. 자, 서리법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문형 혼잣말. 그것이 더 편할 거야. 의문형 혼잣말이 바로 이제 서리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여러분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이 아이한테 이쁜 이유를 요구하는 거야? 아니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건 의문형 혼잣말, 답이 필요 없는 그걸 얘기합니다.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텐데 천하의 모든 옷 세모, 자, 곡식 세모 다 없앨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 뒤에 물결 쭉 치세요. 천하 만물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뭐야? 나뿐이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자, 화살표 하나 하시고요.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비로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해요. 그래서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가 자문자답. 이런 걸 또 두 글자로 우리는 문답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라달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나 동그라미. 자, 그 성품이 자, 달아나기를 잘하여서 출입이 무상하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읽기 쉬운 이유가 계속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총 몇 개냐면, 자, 한 네다섯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로 나오기가 딱 좋아. 자, 갈게. 자, 그 성품이 나는 잘 달아나기를 잘해서 출입이 자, 무상하다. 늘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낱말 뜻 기억하십시다. 자, 무상하다. 자, 우리가 변화 무상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야. 그치? 무상하다. 자, 변화가 많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달아나기를 잘한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이익 세모. 자, 쉽게 풀게요. 이익으로 유도하면 나를 잃어버리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요거 세모 위험과 재앙 겁을 주면 나를 잃어버리고 질탕한 음악 소리 세모 이것만 들어도 나를 잃어버리고 자,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 자, 미인 세모 잡고요. 자, 자태 세모 잡으세요. 자, 이것만 보아도 나를 잃어버린다. 자,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즉 말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뭐다? 나다. 나 동그라미.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서 자, 이런 거 다 위에다 쓰세요. 비유.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 동그라미 잡습니다. 자, 여기서 또 관련 있는 나중에 시조도 선생님이 좀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여기 좀 재밌는 거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데 자, 여기 책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무엇을? 나를. 됐습니까? 여기 나는 자, 뭐죠?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 자, 반성적 자, 내적 자, 이상적 자. 쉽게 갈게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본질적인 나를 자물쇠로 잠근대. 자,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거기 밑에 써 있지. 관념의 구체화라고 써 있니? 추상의 구체화라고 써 있니? 추상의 구체화라고 돼 있네. 이거 원래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추상의 구체화. 그 다음에 관념의 자, 시각화.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서로 바꿔요. 추상관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 즉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걸 우린 추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구체화 시각화는 마찬가지로 자,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예를, 이건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조에도 있습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 좀 짧게 써야겠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동짓달 기나긴 밤. 자, 이제 세모 치는 것들은 추상입니다. 자, 요거 뭐죠? 시간이잖아요. 자, 시간이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근데 허리를 베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물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린 사물화, 다른 말로 구체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마찬가지로 자, 이 밤은 자, 시간이고 추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밀려나가고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 뭐처럼 표현했어? 파도처럼 표현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구체화예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자, 계절 마찬가지로 시간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추상적일 거고요. 앞에는 다 추예요. 자, 그 다음에 피어선지고. 뭐죠? 꽃의 개화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 자, 바로 뭐죠? 구체화. 꽃이 피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은총의 계단 이런 거 보셔야죠. 자, 은총이라는 거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자, 이건 추상적인 건데, 자, 계단 보시면 이거 구체화했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의 구체화라는 것은 사실은 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시에서 선생님이 끌고 온 거거든. 그래서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지. 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적, 그 다음에 형상화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시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호수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 마음이네요. 자, 이거 마음.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이해만 하시면 돼. 자, 이거 마음이니까 자, 이거 우리 추상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호수. 자, 이거 구체적이죠. 됐죠? 자, 그리고 자, 시조에서 내 마음도 저 물 같아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몸에 지은 죄 뼛속까지 끼쳐 있어. 이런 것도 전부 다 추상의 구체화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 자,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무슨 법? 서리법. 됐습니까? 자, 서리법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라달락에서 우리가 다달락과 라달락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용된 게 뭐냐면 서리법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건 많은 걸 열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달락, 우리 라달락 옆에다가 거기다 적으세요. 열거라고 적으세요. 열거. 그래서 승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자, 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고적이야. 그래서 과거 얘기가 이제 전에 나옵니다. 과거 얘기가 전에 나와요. 갈게. 나는, 자, 나 세모. 나 세모. 자,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 나 동그라미.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서 자,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자, 과거 시험 세모 잡으세요. 과거 시험, 이거 벼슬길로 가는 거죠. 과거 시험 세모 잡으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얘기해요. 과거 시험은 총 2번 보거든요. 속과 대과. 그래서 15살 때 이제 속과를 봐요. 그러면 거기 합격하면 비로소 진사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속과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대과를 치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원급제가 바로 대과입니다. 3년에 한 번 치러요. 3년에 한 번 치러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치는데 몇 명 뽑냐면요. 33명 뽑았어요. 정조 때 그 기록이 있는데 33명 뽑았습니다. 그때 몇 명이 지원했냐면 약 10만여 명이 지원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장난 아니지.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3년을 해야 돼요. 3년을. 그래서 인천의 자랑 이규보 같은 사람은 3번 떨어졌어요. 삼수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서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서 벼슬아치 세모, 사모관대 비단도포, 요거 밑줄 한번 쭉 쳐봐. 자, 이런 걸 우리는 자,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유법,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요. 대유법이라는 것은 자,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대유법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게 대유법.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많이 힘들구나 우리 애기들. 자,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벼슬 생활을 12년 동안 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바로 이제 과거 얘기예요. 과거입니다. 아니, 뭐 뒤에 과거도 또 나오지만 거기 가로로 묶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되어서 나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벼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 욕망, 물질적 가치, 그치?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문학의 가장 큰 두 줄기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야. 이 두 줄기가. 자, 그래서 세모 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귀양을 가게 되어서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나 동그라미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나는 나에게 말했다. 오른쪽에다 화살표 하고 적으세요. 성찰이죠. 이게 바로 성찰인 거예요. 그치? 내 자신에게 묻는 거야. 바로 성찰.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나죠. 그치?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자, 고향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자, 이렇게 성찰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문. 자신에 대해서 묻는 것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자, 여기 나 동그라미 잡으셔야 돼요. 따옴표로 묶는 건 다 긍정이니까 동그라미 잡아야 돼. 그 안색을 보니 자, 마치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는 것 같았다. 자, 여기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는 막 시와 소설을 막 넘나듭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의인법 이런 것들은 사실 시에서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 동그라미, 나를 붙잡아서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결국 나를 찾았다. 자, 이런 뜻이죠. 내 자신을 찾았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나 동그라미,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C 같은 거 하나 딱 던져줘요. 되게 단순하게 낸다면 A, B, C, D, E 딱 해놓고, 아니면 A, B, C, D, E, F까지 해놓고 다음 중 이질적인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자, 모두다 공통적인 성질이 같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와.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요. 자, 어떤 관련된 시, 아까 선생님이 좀 언급했던 윤동주나 이런 사람들, 자아 성찰에 대해서 많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를 던져주고요. 거기 시의 밑줄을 하나 딱 쳐놔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자아와 똑같은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 이것들을 다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위치까지. 그래서 맥락을 잘 살펴봐야 돼. 자, 그 다음 가자.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자,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과거에 대한 성찰 얘기가 쭉 나와서 이게 하나가 전, 이렇게 우리가 자, 마무리가 됩니다. 4단락.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나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히 앉아 계신다. 원래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 동그라미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 나를 지키다 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빠덕께서 나의 이름을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 동그라미, 나의 태현 동그라미 지키려고 자,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끝나거든요. 자, 252페이지 보세요. 자, 핵심 정리 넘기지 말고 252페이지 앞장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자, 수호제에 대한 자, 필자의 생각이에요. 귀양 전, 나는 나와 단단히 맺어져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집이 이상해. 이해가죠? 내가 나잖아. 그런데 나를 지킨다고? 이게 뭐야? 자, 의문을 갖습니다. 자, 사람은 고생해봐야 좀 성장하죠. 귀양 후에, 자, 고생한 후에, 자, 그 다음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서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구나. 자,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밑에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현상적 자아,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자아예요. 자,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 이것은 플러스 자아입니다. 자, 현상적 자아 볼게요. 상황,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해요. 자, 세속적, 요거 세모. 거기 밑에다 욕망이라고 써. 욕망. 욕망만 추구하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관계도 틀어지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게 되고. 자, 본질적 자아. 자, 근원적이고 순수한 본성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론을 얘기할까 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성리학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했는데 아침부터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썩냅니다. 자,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보자. 상황에 따라서 현상적 자가 변하면 현상적 자 세모, 본질적 자 본성 동그라미. 자, 현상적 자를 잘 다잡아서 현상적 자 동그라미. 잠깐만. 미안해. 현실적 자 세모입니다. 현실적 자 세모. 미안해. 현실적 자 세모. 자, 자아를 잘 다잡아서. 여기서 잡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다듬어서 이런 뜻이에요. 자, 본질적 자 동그라미.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어렵냐? 자, 칠판 봐, 얘들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빡시지? 지금 일부러 빡세게 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첫 시간이야. 거의.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동 걸어야 돼. 시동 걸어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쉬는 시간 좀 길게 줄게.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성리학 강의를 좀 할 거야. 가볍게. 여기 좀 그렇게 설명이 나와가지고. 성리학.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기 성리학, 즉 이기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은 보시게 될 거예요. 뭐 기출 지문이나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근데 선생님이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 진짜 쉽게 한 번 듣고 내일 되면 까먹을 거예요. 내일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내가 요거 설명하고 요거 다시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자, 조선이죠. 자, 조선은 유교고요. 자, 유교의 가장 이거 적지 마.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정말로 저 성리학 하나가 자, 전체 조선왕조 500년을 관통하죠. 그래서 저 성리학을 너무나 양반들이 좋아해서 저 성리학을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려고 했죠. 그래서 곳곳마다 전부 다 향교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리학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줄게. 뭐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어? 뭐 이기론 이런 거 들어봤니? 이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구나. 자, 그럼 지금 들어. 자, 성은요, 내가 제일 쉽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 선배들이 그래. 선생님이 진짜 성리학 진짜 쉽게 설명해요. 자, 잘 봐. 자, 성이라는 것은 뭐의 준말이냐면 본성이라는 거의 준말이에요. 성은 본성이야. 그럼 본성은 뭐다? 리다 이런 얘기예요. 리, 이걸 다른 말로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성은 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 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리라는 것은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원,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맹자의 성선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 얘는 착함입니다. 착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이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런데 세상 만물은, 세상의 모든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기가 합쳐졌을 때, 이와 기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어떤 형상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이와 기가 합쳐져서 만든 거야.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신 같은 사람이 이약 하면 뭐 이렇게 쫙 만들어지잖아. 이와 기를 섞으면 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바로 자, 본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우리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계속 변해. 얘는 변합니다. 자, 원래 근본이 착한 거잖아. 그럼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야? 악하게 변한다는 얘기야, 무조건. 알겠죠? 얘 무조건 악하게 변해. 그런데 둘이 같이 버무려져 있지.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뭘 줄 수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지. 이해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관리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관리를 잘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이런 걸 우리는 수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양을 해서 자, 얘를 관리 잘 해주면 나중에 군자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엔 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양은 보통 어떤 수양이냐면요. 기본적으로 학문 수양입니다. 그래서 학문 수양은 뭐 하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거지. 자, 유교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유교의 가장 핵심이 뭘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야. 혹시 이거 들어봤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 나를 닦으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하게 이룰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수 있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나를 닦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바로 이게 수양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는 기질. 기질이라는 건 각각의 여러분들의 MBTI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죠? 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MBTI라고. 그럼 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본성. 착한 본성. 이해가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요거까지 얘기했어. 얘는 늘 변할 수 있는데 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뭘 지켜야 돼? 이가 바로 뭐야? 나야. 이해가죠? 자, 그럼 거기 다시 봐봐. 두 가지 자, 현상적 자.
자, 화이팅해. 자, 화이팅.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요. 자, 우선 한 번은 쭉을 펴야 되니까. 현상적자. 자, 이거 나야. 상황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변할 수 있으니까 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적지 마. 그 다음 오른쪽. 본질적자. 이게 뭐예요? 이예요. 그래서 이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합쳐서. 그래서 근원적이고 순수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변한, 이제 이해가 가겠지. 그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갑니다. 상황에 따라 현상적자, 기가 변하면 본질적자, 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현상적자를 뭐 잘 다잡아서, 잘 관리해서, 자, 즉, 교정해서 본질적자,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 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253페이지. 자, 핵심 정리 봐봐. 자, 나와의 대화인데요. 자문. 자, 자문이에요. 물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요 자문이라는 건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죠. 바로 왼쪽에. 전 한 중간에 있죠? 막 묻는 거. 가자. 너는 무엇 때문에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아마 목소리 이랬을 거야. 선생님 목소리 자체가 좀 사대부틱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우리 정약용 선생의 그 7대 손이 누구냐면 정혜인이야, 배우. 그 배우 정혜인이 이제 정약용 선생의 7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나주정씨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주곰탕, 저기 가면 이제 정약용, 정혜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혜인 너무 잘생겼지? 재수없어. 자, 잘생긴 애들은 다 재수없다. 나보다 키 큰 애들 다 재수없다. 여기 남자들 다 재수없어. 자, 자, 그다음이야. 자, 갑니다. 자,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미줄!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왜요? 수필이니까. 됐죠? 수필이니까. 자, 생각을 직접적으로 빨리 밑줄 치고 써! 빨리. 뭐 손톱 깨물지 말고. 자, 갑니다. 자신을 객관화하여 봐. 객관화 밑줄 쳐. 이게 중요한 거야. 객관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바라볼 수 있어서 성찰이 효과적이다. 나에 대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자기 객관화라는 말 들어봤어? 그치? 바로 그거는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야지.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거기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자, 관조라고 쓰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쓰자. 거리를 두다. 이렇게도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객관적이라는 뜻이야. 관조, 거리를 두다. 자, 큰형님과 다른 형제의 비교. 자, 큰형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짓고요. 자,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둘째 형, 지금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둘째 형님, 나를 잃고 현실에 매몰되어 살다가, 자, 유배를 갔습니다. 자, 둘째 형님과 나는, 자, 저희 뒤늦게서야 나를 찾기 위해 성장. 여기 둘째 형이 그거 있는데? 영화 있는데? 자선어본가? 혹시 알아요? 흑산도에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할 거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물고기들 잡아서 막 연구하죠. 그 자산어보라고 그 영화가 있어요. 설경구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정약전인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읽기 중 질문. 자, 나를 붙잡아. 자,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자, 무엇일까? 자, 오랜 방황과 성찰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밑줄. 자신이 지켜야 하는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여기다 밑줄 칩니다. 자, 넘겨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맹자 셋. 자, 거기 뭐냐? 성현의 말 인용이라고 돼 있죠. 자, 인용 동그라미. 인용 동그라미. 인용 동그라미.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중국어로 얘기했겠죠? 자신을, 자, 자신 동그라미.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이렇게. 꽁지 선배의 하울레.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치법, 영탄법. 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도치법, 영탄법. 자, 왜냐면 그 말씀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순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도치 밑에다가 여러분들
자, 어순을 바꾸어 이렇게만 딱 적어놓으세요. 어순을 바꾸어 이렇게 적어놔. 도치 밑에다가 어순을 바꾸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탄법이라는 것은 자, 뭐뭐여라고 쓰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침표 딱 찍었잖아요. 그럼 감정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영탄법. 아따, 네. 사실 영탄법 같은 경우도 시에서만 나오는 건데. 자, 영탄법 밑에다가 하나 좀 더 갑시다.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이렇게도 나와요. 자, 틀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체언은 명사거든요. 그래서 말씀, 이거 명사야. 뒤에 혹격조사, 부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도 적어놔.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체언 플러스 혹격. 어디에? 거기 영탄법 오른쪽에다가. 말씀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 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기록한 문서로 삼는다.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시간 줄게. 1, 2번 풀어봐. 시작. 빡시지? 자, 화이팅해. 첫 시간이라 그냥 빡시게 하는 거야. 메일 들루? 메일이 프랑스어로 뚜레쥬르잖아. 매일매일 이런 뜻이야. 뚜레쥬르. 뚜레쥬르. 뚜레쥬르 두유. 지금은 다 틀려도 돼요. 좀 다 틀려도 됩니다. 자,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인물 간의 갈등 있어요? 이거 거의 다 혼자죠. 그죠? 혼자.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내적 고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면 서술이에요. feel자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깨달음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답 2번.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질문 던지게.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렸냐? 서술자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틀렸을까? 서술자가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왜 틀렸을까? 동그라미 3번. 그렇지. 서술자는 소설에서 나온다 그랬지.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온다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feel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함축적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C에 쓰는 겁니다. C에서 쓰는 거예요. 운문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현상의 인과관계를 자, 이거 설명문입니다. 그쵸? 이런 걸 설명문이라고. 자, 2번 문제. 이 글의 필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자, 알맞은 것은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얘들아, 2번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용일치잖아. 자, 정답은 4번이죠? 그죠? 꽃나무와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어. 모두 지킬 필요가 없어. 뭐만 지키면 돼? 나만 지키면 돼. 그치? 자, 그 얘기죠? 잠깐 쉴게요.